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3도입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미국은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그 이름으로 막대한 양의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풀다 보니까 법정 이 부채 한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 중앙정부는 더 이상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서 지금 남은 현금으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이달 18일이면 바닥이 날 전망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선을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계획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이것부터 줄여야만이 부채 한도 증액 법안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조 달러어치의 백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부채 한도 이 법과 상관없이 1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좀 다소 황당한 방안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도가 설마 이게 실제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달러를 계속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 달러의 마법, 달러의 역설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 이건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청취자 여러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경제한방 진행자죠. KBS 박종훈 기자가 쓴 새 책 부의 시그널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돈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경제 흐름을 담은 책 이 부의 시그널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오늘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헝다그룹 부도 위기, 또 전력난 문제 겹쳐 있습니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내용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문제하면 이분입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얼굴이 확 피셨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헝다그룹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대부분 경제쇼에서 이 얘기 주제 좀 다뤘습니다, 많이. 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예전 그 리만 사태, 중국발 리먼 사태다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오바다 네. 했는데 네. 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일단은 리만 브라더스하고 비교하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외환시장이 개방이 된 것도 아니고 위안화가 자유 대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이런 상품 투자를 통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이런 얽히고 설킨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파생상품이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구조상.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그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해외 달러 채권이 있잖아요. 예, 달러 채권이 75%는 약간 밖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렇죠. 융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 달러 채권의 75%는 중국 자본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법인 협계나 어쨌든 중국계 자본들이 75%를 갖고 있고요. 네. 외국계는 25%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은 5%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 오일머니는 약 10%를 갖고 있고요. 예. 나머지 10%는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이 외국에 대한 노출도는 25%인데 예. 월간 한 5%, 오일머니와 유럽은 10%, 아시아 10%. 그러면 당연히 그 2008년에 금융위기 그런 사태가 뭐 연체돼서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달러 채권에 따른 뭐 다른 나라 금융기업 연쇄 부도 이런 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게 엄중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냐면 예. 일단은 뭐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를 범에 있어서 예.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1차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차 목표가 뭐냐면 사회 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위안화 채권 발행, 원금하고 이자 감노 문제 있고 예. 그리고 또 달러 원금하고 이자 그렇죠. 감노 문제 이런 건 다음의 문제예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최저 목표. 헝다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정부의 최저 목표는 뭐냐면 사회 안정인데 무슨 사회 안정이냐면 집이 올라가다 멈춰선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분양 대금을 이미 사람들이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냈는데 올라가던 집이 못 재서 못 받으면 헝다가 파산하는 건 중국의 정부에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 헝다는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그룹 중에 하나인데 내가 분양 대금을 놨는데 이번에 못 받았다 이러면 이 시그널은 어마어마한 시그널. 무슨 다른 게임은 일반 중국 국민들이 집에 대해서 하도 수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사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사지 말아야 되겠네. 지금 저 큰 헝다도 지금 분양 대금 냈는데도 집을 못 받으면 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일단은 보유를 할 거고요. 그럼 무슨 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전한 부동산 기업들도 집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 기업은 레버리지로 돌리기 때문에 돈이 빨리빨리 회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단기는 금융이에요. 중기는 뭐냐면 공급이고요. 장기는 인구 규모예요.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단기는 금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융자되냐를 단기를 보는 거고요. 중기는 공급이 되냐, 장기는 인구 규모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똑같단 말이에요. 단기는 이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냐는 금융이 돈이 들어오냐인데 분양 대금을 안 내면 돈이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 또 그게 악성순환이 돼서 점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인민은행의 고수층이 지금 광동성 날아갔어요. 엄청 중요한 회의를 안 하고. 근데 지금 뭐냐면 1차 헝다에 대한 지시가 뭐냐면 분양받은 두 채는 다 지어가지고 차질 없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걸 질 돈도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집을 어떻게 하냐면 개발사들은 별로 돈이 필요 없어요. 주로 누가 돈 대서 먼저 집을 짓냐면 시공사들이 먼저 자기 돈을 대서 지어요. 시공사가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헝다는 시행사잖아요. 시행사. 요즘 우리라는 거라면 화천대유 같은. 시행사고요. 건설사들이 자기네 먼저 돈을 대서 져요. 그러면 그게 헝다의 대차 대조표에 이 재무제표 뭘로 잡히냐면 어음으로 잡힙니다. 외상. 매입금 그걸로 잡히는 거죠. 헝다에는. 그러면 지금 이 헝다 관련 건설사들이 지금 돈을 못 받았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죠. 자기네 미리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걸 실제 분양한 사람들한테 그걸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주고 이제는 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얘네 옛날에는 외상 매입급으로 줬는데 이제는 얘네 파산하기 전이니까 돈을 안 주면 안 짓는다. 그러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 제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여기 잡힌 게 9,511.33억 위안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가슴이 안 닿잖아요. 제가 쉽게 말해주면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야, 너네 동네에 있는 헝다 문제를 사회 안정을 위주로 잘 처리해라 이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집이 계속 올라가게 하려면 9,511.33억 이 어음을 처리해줘야 얘네들이 집을 계속 지어요. 그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 한국 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지방정부에서 이거 올라가게 하려면 제가 이거 바로 퍼센티지 알려주면 가슴이 확 닿을 거예요. 중국의 지방정부의 수입이 재정 수입이 얼마냐면
상반기에 예. 올해 상반기에 6.2천억이에요. 6조 2천억이에요. 예. 그러면 재정 수입이 6조 2천억을 9,511로 나눠주면 지방 정부가 재정 수입의 15.2%를 그렇죠. 그 정도 그 되네. 집을 올리는 데 써야 돼요. 아. 그런데 이건 왜냐면 지방 정부가 지금 자체가 돈이 없는데 예. 수입의 상반기 수입의 15%를 헝다가 채 멋진 집을 지는데 올려주지 않으면 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부동산들이 분양 아파트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전체 부동산 경제가 그 즉시 스톱이 되면서 바로 경착륙이 가는 거죠. 예. 바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헝다 파산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못 지은 집들을 빨리 다 올려라 이렇게 돼서 이번에 몇 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 이번에 그 은행 지분을 팔아봤자 100억을 받잖아요. 예. 100억에 70억은 그 은행한테 갚고 30억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한 채를 올리지도 못해요. 몇 채를 못 올려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계열사들을 팔아야 되는데 전체 지금 단기 부채가 1.5조 위안이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지금 계열사 시가총액 다 합해봐자 몇 천억밖에 안 돼요. 그거 다 100% 지분을 다 넘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헝다는 정부한테 해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중국의 이 사태가 요즘의 일이 아니고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류허 있잖아요. 부총리가 미국에 그 협상 갔던 류허가 은행들한테 다 언지를 줬어요. 헝다가 곧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내 지금 다 체크해라. 내내 은행에 있는 이 지금 부실과 이런 것들이 어느 상태로 갈지. 그럼 지금 벌써 반년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동산을 다 짓기에도 지금 지방정부가 15% 넘는 이 재정 수입을 써야 되니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방정부별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는 저희도 중국 국민들이 아예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헝다 영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경제쇼에 나왔던 패널 분들도 그런 부분인데 이게 중국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 이른바 그 질서 있는 파산을 이제 진행하지 않겠느냐.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큰 기업들 무너지면은 뭐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산업은행에서 대주주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잘 정상화되면 다시 이제 팔아넘기는 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그런 금융위기까지 번질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 시각이거든요. 그 일단 표현들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 헝다 하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질서 있는 파산도 광동성 정부에서 말한 거예요. 파산이면 파산이지 무슨 질서 있는 파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한꺼번에 파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산시키는 게. 파산이라는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 채권자들이. 무슨 질서고 안 질서고 있어요. 그래 돈 못 준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헝다 하나가 그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중국 GDP가 100조인데 1.5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톱 10 부동산 기업들을 다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부동산이 사실은 2018년 19년 이제는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니다. 이제는 방즈를 이렇게 거주하는 거지 투자는 아니다.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동산은 단기는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금융이 없으면 부동산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지. 이게 지금 사태를 더 키운 건데 부동산 기업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고 부동산 기업 머리를 썼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행은 안 줘.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처음에 이 사건 같은 게 헝다 차이프라고 해서 재보관리 상품이 자산관리 상품이 터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이 정부에서 대출을 못 해줘 이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내내 임직원들의 투자가 30% 들어오면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 필요하면 얘네 임직원들이 그중에 30%를 태우면 70%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헝다 같은 이 회사들이 자기 임직원들한테 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자산관리 상품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헝다는 자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융자를 한 건데 얼마로 주기로 해요. 왜냐하면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억이에요. 우리 자산관리 상품은 18억
우리 원화로 18억을 사면 이자를 9.5%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이자네. 아니 엄청난 정도가 하고 미션 임포서 그것도 1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펀치 게임인 거죠. 그리고 뭐 500만 원이면 뭐 8%를 줄게. 100만 원이면 뭐 6% 줄게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또 안 사면 안 돼. 잘리니까.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예. 근데 헝다는 임직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융자를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적어도 톱10 부동산 기업들이 예. 중국에 다 이런 자산관리 상품을 만들어서 융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B2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있잖아요. 예. 위어버. 예. 알리바바 자산관리 상품이 위어버고 텐센트는 월세 관리 상품인데 거기가 이렇게 자산관리 상품이 다 이런 부동산 개발에 이렇게 발행한 자산관리 상품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 주니까 그걸 자산관리 상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단기로 융자해 왔는데 이자를 제시한 게 얼마냐면 다 8%, 9%, 10%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 상품일 다 거 아니에요. 단기 상품이고. 그럼 곧 돌아오네. 예. 그래서 내가 봤더니 완다가 결국 다 담보로 잡힌 거예요. 또 담보가 있어요. 예. 담보가 누가 보통 해줬냐면 보험사들이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핑하 주가가 죽게 떨어지고 있고 안방보험도 이런 얘네들이 이런 자산관리 다 담보로 들어가 준 거죠. 예. 근데 유일하게 한 회사만 안 했는데 완다가 가장 큰 부동산 회사잖아요. 회사 중에 하나죠. 걔네 얘네들 이미 2017년에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서 완다가 보니까 융자를 했는데 7년짜리를 발행을 했고 담보 예. 없이 했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다 당기고 담보가 있고 예. 고금리 말도 예. 안 되는 고금리.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1%도 안 주는데 9%를 주는 게 9.5% 주는 게 말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10대 재벌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돈을 조달했다 이거죠. 예. 은행에서 근데- 안 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시장이 하나는 규제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그 은행 대출 제한 때문에 그렇고요. 네. 하나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려워져서 부동산 지금 매매가 막 안 되고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회에 이게 1년에 다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헝다에서 터졌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제일 빨리 이번에 올 게 삐고이웬이라는 얘네도 톱3예요. 삐고이웬, 예. 류청 이런 애들이 바로 지금 들어올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들도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똑같이 위기 상황. 그래서 헝다 하나를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파산하는 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온 애들 또 이런 사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질서 있는 파산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중국은 조심해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표현과 예. 일을 처리할 때는 지방 정부가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예. 헝다도 회사 하나지만 각 지방 정부별 헝다를 다 지방 정부별로 처리합니다. 예. 그래 뭐 중국이라는 뭐 이렇게 큰 나라가 뭐 그걸처럼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방 정부에 포커스 맞춰서 봐야 되는데 예. 헝다 하나만 봐도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15%를 쓰는데 그럼 그 뒤에 어느 삐고웬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들이 그러면은 제가 안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국 정부가 네. 부동산이 이게 그야말로 중국 인민들의 그야말로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고 네. 사회를 좀먹는 네. 사업이니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가 들어간 게 은행들의 대출을 갖다가 묶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시기를 네. 돈이 부동산은 금융인데 네. 금융이 막혀버리니 네. 자기네들이 그 자산을 갖고서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인정한 거죠. 그 네. 상품을 만들어 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옛날에 미국의 뭐 CDO나 뭐 이런 비슷한 파생 상품 CDS 만든 그 그거 파생이고요. 비슷하네. 예, 예. 이거는 그냥 단기로 그냥 예. 그러니까 단기로 만들어서 더 네. 위험한 건데 예금 상품. 예. 중국 정부가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네. 재밌는 걸 풀어줄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중국 경제가 제가 늘 말한 시멘트 GDP라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중국의 세계적인 부자들 예. 여기 알리바바 포함되고요. 예. 마윈 포함되고요. 텐센트 포함되고요. 뭐 우리가 BAT제라고 하잖아. 중국 예.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 중국 가게, 중국의 은행들, 중국의 보험사들 다 뭘로 돈 벌었냐면 파고가면 부동산으로 돈 번 거예요. 예. 알리페이가 우리 보기에는 빅테크 기업이 돼서 네. 뭐 비즈니스 모델 돼서 돈 번 거 같죠?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돈 번 금융에서 벌었는데요. 네. 그게 주로 자산관리 상품인데 그 자산관리 상품이 주로 부동산 개발사의 융자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상품들 네, 그걸 다 그럼 빅테크들이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 높이 이번에 준답니까? 만약 이게 계속 커지잖아요. 네. 누가 타격받냐면 알리바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위어버 있잖아요. 자산관리 상품, 네. 텐센트의 자산 다 연속으로 이제 영향 받을 거예요. 다 예. 부실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벌써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게 먹거리 생태계가 같이 갔는지를 예. 일단 부동산이 잘 되면 예. 지방 정부는 토지를 높게 팔아서 토지 그렇지. 재정이 가능하고 그렇죠. 거기에 있던 농민들은 예. 원래 농사를 해서 1년에 뭐 소득이 뭐 원화로 뭐 한 작았는데. 200만 정도 벌다가 특히 심천에 있는 농민들이 그랬어요. 그 토지가 공업기업한테 확 인수되면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20억 원화로 20억 30억 부자가 됐어요. 예. 농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토지 하나 팔면서 나는 그냥 농사를 안 하면 되니까 팔아버리고 예. 예. 그러면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서 재정 수입이 높아져 좋고 농민들은 거기서 토지를 팔아서 평생 농민 안 하고 갑자기 부자 돼서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자들은 자기 돈이 없이 시공사들을 먼저 건설을 먼저 돈데 지니까 자기는 그냥 기본 자본금만 대면 되니까 예. 레버리지를 엄청 키워가지고 분양만 하면 게임 끝이니까 예. 돈 엄청난 수익률을 높여서 돈 벌어줬고 건설사들은 분양이 다 되니까 건설해서 돈 벌고 예.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국 분양받은 사람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 벌어줬고 예. 그리고 거기 자산관리 상품들 있잖아요. 은행의 자산관리 상품, 보험사의 자산관리 상품,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플랫폼의 자산관리 상품 다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특히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경제가 성장했는데 예. 먹거리 생태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기업, 빅테크 기업, 은행, 보험 다 여기에 서로 층층층층층층 먹거리로 연결된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핑안이 엄청 주가가 지금 왕창 50% 넘게 빠지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모든 부자들이 만들어졌고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은 고금리 대금으로 돈 벌었고 개인 근데 지금 부동산에 더 갈 수 있냐 이제 못 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네. 왜 못 가냐면 중국의 부동산 자금률이 제가 한국 와서 놀라게 한국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집이 있는 사람이 한 50% 되더라고요. 요즘에 네. 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절반이 집이 없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네. 가계의 절반이. 네. 근데 중국은 거의 가계의 80% 7, 80이 집이 다 있어요. 예. 결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채 있다. 여러 예. 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련영성의 대련만 가도 제일 중심에 그 업시들이 밤이면 다 꺼져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다 투자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집은 3채, 4채씩 있는데 또 임대가 안 돼요. 예. 그냥 비워두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없는데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막 3채씩 샀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서 계속 올라갔는데 예. 이제 이게 연착륙이 되려면 그 가격을 누군가가 받쳐주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이제는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80%가 다 집을 갖고 있으니까. 네, 다 갖고 있으니까 20%가 그 높게 올라간 부동산을 예. 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호가만 있고요. 예.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막 50%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을 1억으로 내놓아도 지금 예. 거래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교수님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네. 어쨌든 지금 그런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그 일종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로 다 연명해 와서 그게 지금 잔뜩 다 퍼져 있는데 네. 중국 정부가 그거 몰랐었느냐 그냥 네.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걸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디 중국 정부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방 한국과 정부는 다른 게 지방 정부 이익이 다르고 중앙의 이익이 다르고 지방 상업은행 이익과 중앙은행 은행도 전체적인 전국적 은행이 5개가 있고 또 지방별 다 도시상업은행인데 이걸 한 거는 지방은행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 지방정부는 내 임기가 중요하고 내가 자리에 있을 때가 중요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이게 거시적으로 이런 일이 다 폭발적으로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전체 금융체가 이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관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네. 2013년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부동산 이제 그 무슨 그 페니맥이나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버블이 이제 폭락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네. 리만 위기로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로 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때하고 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게 예. 그거는 리만 브라더스의 위기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펼쳐진 거고요. 예. 중국은 중국 경제 위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래서 질문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는 없다. 이 예.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금융 위기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경제 위기라는 건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GDP 예. 성장률이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예, 예. 아.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가 사실 연초에 월가 IB도 그렇고 한국 IB들도 그렇고 중국 경제가 뭐 8% 이상 간다 많이 보셨죠?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은 하반기에 지금 5%도 힘들다고 뭐 2% 보는 게 얘기도 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란 게 뭐냐면 이게 절반 반토막 나는 거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계별로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예, 갑자기 하락이 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가야 되는 동력이 부동산이었는데 그 예. 부동산이 지금 거대한 이 선박이 항공모함이 가다가 서서히 그 암초에 부딪혀서 타이타닉 혹처럼 타이타닉 배처럼 예. 암초에 부딪혀서 지금 천천히 멈춰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그게 경제 위기란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금융 위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금융위기란 건 은행의 위기를 말하는 거고. 두 가지를 말해요. 예. 금융 위기는 하나는 외환 자본성이 개방이 되면 예. 외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대폭락하는 거. 예, 한국이 예.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예, 예. 중에 외환 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금융 위기는 자체 금융기관을 다 파산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을 다 파산하는 경우를 예.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중국은 은행들이 금융 위기는 사실 있었어요. 예. 그게 99년도였어요. 예. 한국 외환 위기 올 때 중국도 은행들이 부실 자산이 예. 너무 많아서 파산하게 생겨서 주룽지 총리가 4대 AMC를 사장관리회사에서 그 은행에 있는 부실 채권만 딱 빼가지고 재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 찍은 걸 재정부 줘서 재정부가 은행의 불사건을 사온 그렇죠.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그 돈 찍어와서 은행들이 좋은 자산만 남겨놓고 4대 AMC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한 게 자산관리공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팍 터지면서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물가가 확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가 한 게 뭐냐면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해서 은행들한테 지급준비금을 20% 일사씩 확 높여버리고 그랬죠. 돈을 다시 해서 중앙은행에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이런 수법으로 그때 극복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헝다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헝다 때문에 부동산 분양이 안 되면서 분양이 아니라 헝다 때문에 부동산 분양받는 사람 못 받기 때문에 전체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머지 건전한 부동산 회사들도 분양이 안 되면서 부동산 갱착륙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갱착륙이라는 건 중국 경제 스톱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 스톱이 되면 대출해준 지방 상업은행들이 대출 다 부실로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지방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없는데 그러면 경제가 뭘로 가냐. 경제 갱착륙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공동부유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쓸 돈이 인프라 투자니 4차 산업이니 뭐 미래산업 성장 구조니 미국하고 싸워야 되고 군사 경비를 써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돈 써야 되는데 이런 헝다 하나가 15%를 써버리면 두 번째 비교엔 터지면 어떻게 지금 두 번째 들어올 기업들이에요 이게 다. 얘네들 할 때 또 어떻게 이를 10개 하면 15% 10개 얼마예요? 100% 자정 수입을 전주 부동산 기업을 구하는 데 쓸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미국의 이제 생각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결국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었고 그게 리만 사태를 해서 금융위기 전 세계로 번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빅테크나 다른 전통적인 기업들도 네. 이 부동산을 다 담보로 들어갔어요. 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네, 네. 그거로 다 이제 그렇죠. 파생 상품을 많이 좀 파생이 아니라 자산관리 돈을 굴린 거죠. 그걸로. 어쨌든 그거로다가 네. 돈을 많이 벌었고 네. 지금 그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도? 그래서 이번에 헝다도 텐센트 자산관리하고 위오버 자산관리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걔네 다 못 받는다고 보면 못 받던- 걔네는 이제 부실화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예. 이게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그럼 여러분 이게 부동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말했잖아요. 경제 위기라? 전체 경제 문제라고요. 예. 경제라는 거는 기업들이 부동산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 엄청 이렇게 네. 서로 선순환하며 돌아갔던 게 이게 한 해 딱 하는 바람에 예. 다 지금 뚜루루 이렇게 지금 영향받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네. 계속 잘 네. 조금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궁금한 게 네. 아까 제가
중국 정부가 몰랐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네. 중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중앙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이거 대출을 갖다 쪼인 거잖아요. 네. 이거 부동산은 안 된다 해서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를 중국 중앙 정부는 몰랐느냐 이거죠. 아주 정실 텐센트나 맞아요. 알리바바가 이런 걸 다 갖고 네. 있다. 그래서 네. 얘네들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걸.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사실 이거 알았죠. 사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2013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논문을 썼어요. 예. 중국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들여다봤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그게 그대로 오고 있는데 뭐냐면 중국이 그래서 2014년부터 저는 부동산 경제가 이게 큰 암이구나. 중국 예. 경제 암이구나 해서 2014년부터 조정에 들어갑니다. 예. 예, 돈을 쪼이고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때 당시에. 2013년 6월 30일에 예. 돈을 확 쪼여버리니까 바로 1금리가 13%를 넘어가 버려요. 예.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미. 예. 하루 금리가 13% 넘어간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이래 놀래가지고 다시 스무스하게 예. 풀어요. 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데 예. 이해관계가 너무 설키니까 손을 딱 대면 팍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멈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공급축 계획이니 뭐냐 하면 산업구조조정을 부동산 경선에서 스무스하게 빼서 예. 미래산업 쪽으로 4차 산업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돈이 빨리 오니까 돈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가는 거. 돈만 풀면 부동산 가고 돈만 풀면 부동산 예. 가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 해온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처럼 부동산 불패신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예. 계속 사왔던 거죠. 부동산은 불패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 약간 이런 IB들도 그렇고 이런 자산관리 보험사들도 그렇고 자산관리사도 그렇고 예. 보험사도 그렇고 부동산 기업들도 그렇고 개발사도 그렇고 부동산에서 돈이 빨리빨리 도니까 예. 계속 돈이 거기로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계속 해결을 하려 하다가 경제가 또 딱 힘들면 또 풀고 이번에 또 돈 풀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또 네. 다시 지금 또 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중앙정부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이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걸 앉아 생각해봤죠. 예. 해봤더니 딱 보니까 누가 부채가 낮으냐면 예. 기업들이 부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서 중국. 레버리지를 뭐 아. 일으켜. 예. 자 그러면 경제 위기란 게 뭐지? 부채 위기잖아요. 예. 그러면 부채가 높은 주체의 부채를 스무스하게 부채가 낮은 주체한테 넘겨야 되겠네. 예. 이래서 2013년 이후로 특히 2015년 이후로 중국 정부가 뭐 했는지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부채를 스무스하게 가게한테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가게한테 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넘긴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 가게들이 부채율이 45%밖에 안 됐어요. 예. 국제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지금 위험하니까 그냥 기업들의 부채를 스무스하게 이 기업이라는 게 주로 부동산 기업이 제일 많아요. 예. 스무스하게 개인들이 부채를 옮겨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도시에 허가 없으면 집을 못 사요. 예. 근데 이제는 농민공도 대출해서 집 사게 해. 대학생들도 대출해서 집 사게 해. 이래서 가게들이 대출이 쉬워지는 거죠. 미국의 그 2008년처럼 예. 누구나 다 대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게들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든지 뭐 신용대출을 하든지 해가지고 왕창 집을 사기 시작한 게 2013년 특히 15년 펼쳐지면서 중국 가게들이 지금 부채가 가게들이 70%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부동산 부채율을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옮겨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0%는 가계 부채 70%는 무슨 개념이냐면 1번이 부동산 신화가 무너질 때 가계 부채율이 70%예요. 70%라는 거는 국제 경계선입니다. 이제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도 넘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뢰를 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가 언제 위기가 오냐면 경제 플레이들이 아무도 빚을 못 받을 레버리지를 못 일으킬 때 위기 터져요. 자, 그럼 그렇죠. 정리하면 가게들이 이제 충분히 높았고 예. 기업들이 충분히 높으죠. 예. 그럼 누가 지금 부채율이 낮냐? 정부죠. 예. 중앙정부 하나만 부채율이 낮아요. 예.
그럼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안 나서면 예. 중국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걸 가기한테 넘기기 전에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떠안았어야 되는데 방법을 잘못했겠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가게들 또 막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고공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아니네 이래서 그다음 또 중앙 정부는 그럼 이제 우리가 돈 써야 되겠네 이래서 그다음 또 중앙 정부에서 중국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인프라 투자, 뭐 중앙 프로젝트를 엄청 가동한 게 2018년 이후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또 이제는 부채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 교수님 얘기는 네. 사실 여기 경제쇼에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그 헝다그룹 얘기하면서도 그 해석하고 사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근데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안 교수님 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 그럴듯합니다만. 근데 이 저 이걸로 의견은 밥 먹고 어떻습니까? 살잖아요.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국 네.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바람 부는 쪽으로 다 누워라. 바람이 불 때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개발 이 부동산 업자들이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은 안 돼 해버리니까 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헝다만 그 당시에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의견이니까 그냥 그건 뭘로 하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헝다만 네. 이때 베팅을 했다는 거야. No. 이럴 때 해야만이 큰 돈을 번다. No. 그래서 네. 그래서 헝다만의 문제다. 그러니까 별게 아닐 거다. 그냥 제가 데이터 헝다만 줄게요. 질서 있는 파산을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보면은 뭐 판타지아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도 또 부도가 났다고 하고 몇몇 네. 개가 지금 같이 헝다 네. 이후에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도미노가 돼서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왜 노라고 하셨을까? 네,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 제가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톱 20, 예. 20대 재벌 그룹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얘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은행 대출을 못하게 해주니까 예. 금융은 필요하니까 또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0개 중에 6개 기업을 빼고 예. 다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해서 예. 다 1년짜리 융자를 해서 똑같이 헝다와 똑같이 해왔어요. 예. 여기서 그래서 제일 규모가 크게 한 게 지금 삐거웬 1위 기업이에요. 삐거웬, 헝다, 왕커. 왕커가 주로 텐센트가 왕커하고 했어요. 예. 텐센트 자산관리 사업이 왕커에 들어갔습니다. 예. 왕커를 봐야 돼요. 텐센트가 영향받냐 하면 왕커를 이제 봐야 돼. 예. 그다음에 롱창 얘네가 아마 두 번째로 지금 문제요. 얘 롱창이 헝다처럼 임원들한테 돈을 융자받아서 예. 단기 상품으로 발행해서 융자받아서 한 거고요. 바오리 중국 중앙 부동산 그룹이에요. 바오리 P2P로 했고요. 자산관리로 좀, 했고. 많이 루이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똑같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한 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고요. 다 단기 상품이에요. 1년짜리고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 곧 문제가 되겠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다. 곧 올 거예요. 지금 헝다가 지금 터진 게 작년에 터졌어요. 작년에 터졌고요. 그래서 이미 지방은행들이 올해 제일 먼저 광동성에서 이제 융자를 안 해준다고 선포했고요. 4월부터는 중앙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4월부터 그 료허가 은행들한테 경고를 줬을 정도면 이미 엄청 심각하다라는 거고 지금 중앙이 앞에서 지금 태도 표현을 안 해요. 중앙정부 스탠스가 뭐냐 안 말해요 지금. 예.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뭐라 하냐면 중앙정부에서 빨리 내내 스탠스를 말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월가 표현들 하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조사했잖아요. 헝다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그림자 채무가 얼마냐면 1조 위안. 이번에 대차대조표 보는 건 1.98조인데 예.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내놨는데 안 보이는 부채가 또 1조 함께 3조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빨리 어떻게 할 거냐 말을 하는데 지금 표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거 지금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못 받게 생겨서 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의 우선순위는 달러 채권이고 뭐 유한화 채권이 문제 아니에요. 빨리 못 올라간 집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 주면 전체 부동산이 빡 선다니까요. 그 즉시. 우리 기자님이 만약에 지금 분양 대금을 냈는데 강남 아파트에다 분양 대금 냈어요. 근데 절반 올라가다 안 올라가 못 지을 수 있대. 어떻게 되실 거예요? 열 받지. 열 받을 뿐만 아니라 누워야지. 주변 친구들이 이럴 거예요. 어떻게 헝다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냥 집을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냥 잠깐 사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누구도 구매 행위를 안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
이게 그럼 중국 경제 위기로까지 가는 거에 그칩니까? 아니면은 한국까지 오고 미국까지 오고 전 세계로 다 버틸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달러 채권 규모는 예. 얼마 안 돼요. 예.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신용이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하나는 국민들이 중국 부동산 경제에 대한 신용이 무너진 거죠. 예.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가장 신용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 지금 헝다에 내린 숙제는 내내 뭐 자산 다 팔더라도 어떻게 팔 어쨌든 멋진 부동산 다 지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미니멈. 예. 나머지는 됐고 그럼 반환시키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채권이란 거는 뭐 신용이 펑다 하나 뭐 무너지는 거. 근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똑같이 이렇게 터진다. 예. 이러면 중국이 수습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경착륙이 그러면 시작되면. 돈을 풀어야 돼요. 아까처럼 우리가 99년 외환위기 때 예. 돈을 찍어내서 풀어줘야 돼요. 자산 부실만 분리해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무너지는 걸 막으니까 예. 결국은 쉽게 말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외환 금융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투기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공매도가 안 되니까 예. 환율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예. 반영이 안 되지만 중국 물가로 확 올라가 버리겠죠. 물가가 그냥 확 올라가 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전력난이 시작이에요. 전력난 지금 이미 발생했잖아요. 예. 아니 북한 같은 나라들에서 전기가 안 오지 중국 같은 나라 전기 안 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 그게 거기까지 전력난이 그거예요? 석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죠. 전력난 얘기는 원래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건 전력난 얘기 내일로 좀 미룹시다. 그거 하고 이 홍다 얘기가 참 이게 새로운 시각이라서 굉장히 제가 답답해요. 재밌네요.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홍다가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아니 물가 상승이 네. 아니고 네. 제가 잠깐 까먹었네. 네, 뭘 죄송해요.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럼 제가 계속 할까요? 네. 예, 계속 먼저 하시죠. 제가 생각날 동안. 그럼 물가 상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가 상승이라는 건 예. 기업들이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중국 예. 상장 기업들이 ROE 예. 이익률이 5%대예요. 예. 근데 물가 상승 20% 30% 무슨 기업들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부동산에 시작했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예.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헝다에 관련 같이 사슬렌에 있던 예. 애들이 지금 예. 연속으로 대금을 못 받으면서 예. 적어도 헝다의 관련인이 다 지금 파산하게 네. 생겼잖아요. 네. 제가 생각났어요. 네. 중국의 그런 부동산 네. 시장이 일본이 왜 90년대 네. 경착륙하면서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30년째 그 장기 그렇죠. 침체의 그렇죠.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경착력이 분명한데.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역시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일본은 다행인 게 뭐냐면 부동산은 무너졌지만 일본은 제조업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굴러가는 게 부동산도 있지만 산업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주로 부동산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GDP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 뭘로 성장할 거야? 이거예요. 없네. 예. 근데 일본은 부동산은 또 다 터지고 다 민간 거였고 은행도 다 민간 거였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페널티 받은 거예요. 예. 시장에서 페널티 받았어요. 근데 산업은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예. 그러니까 GDP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중국은 부동산 시멘트 GDP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산업은 단기에는 수익을 못 줘요. 예. 지금 AI, 빅데이터,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IoT, 5G, 6G 지금 이익을 줘요? 예. 자율자동차 지금 이익을 줘요? 아니죠. 그걸로 주도 산업으로 중국 경제가 못 간다고요. 예. 그럼 이 공간이 확 생겨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이 또 외부 환경에서 막 공격해 중국을 막 경쟁하니 그렇죠. 어쩌니 하면서 그럼 이 공간이 확 커졌는데 예. 이제 중국 GDP는 타이타닉 호가 굴러가야 되는데 예. 엔진이 이게 하나 엔진이 없어 새로운 엔진 안 만들어져서 예. 뭘로 갈 거예요? 갈 게 없네. 네. 그래서 이게 한 10년을 이렇게 새로운 주도 산업에 넘기는 예. 스무스한 연착륙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공급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산업 예. 구조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 현실 앞에서 계속 이렇게 부닥친 거죠. 부동산이란 그래요? 거대한 그래 어느 나라도 부동산을 잘못 처리하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이란 건 예.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어요? 아니 아직 조금 더 남았어.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재밌어요 아주.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패권을 갖고 다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럼 뒤에서 지금 이 팔짱 끼고 웃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미국 이해 관계 집단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아시죠?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 그게 월가자본과 산업자본, 예, 제조업자본이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월가자본들이 중국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예. 월가자본은 친중이 좀 많고 중국하고 친할 이번에도 그 월가자본이 둘로 딱 나눴잖아. 짐 로저스를 한다. 조지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국에 투자하면 안 돼. 봐라. 이렇게 됐고 블랙락이나 이러는 아니다. 지금 기회다. 예. 지금 모든 게 헝다만 해도 이번에 신흥산업 그 상장 기업들 막 싸게 팔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10분의 1 반토막 났잖아요. 예? 10분의 1. 10원짜리가 1원이 됐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레이 달려 같은 사람들도 지금 기회다. 이럴 때 가서 중국만이 클 수 있는 이런 미래 산업을 빨리 사들여야 된다. 네. 좋은 자산 팔게 돼 있으니까 자율자동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근데 사실은 중국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거 아세요? 이번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요즘에 메인 주장이 뭔지 알아요? 중국의 휘황은 중국말로 휘황인데 한국말로 하면 중국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려갈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하고 유럽에. 예. 근데 옛날엔 중국 긍정론이 더 우세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게추가 비관론으로 가는 거지. 어제는 중국이 최고로 왔고 예. 이제부터 내려갈 길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아요. 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예. 궁금하죠? 안 교수님은 항상 여기 댓글에 보면은 너무 중국 그냥 좋아한다고 그 불만들 많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저는 개의치 않아 하고요. 그 중국은 이래요. 예. 그러니까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 등소표 계획개발 78년부터 해와서 짱저민, 후진토 예. 30년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왔는데 예. 쉽게 말하면 앞에 세 사람은 제일 쉬운 개혁을 했어요. 예. 제일 쉬운 것만. 근데 시진핑이 왔을 때는 제일 어려운 건 남겨놨는데 그걸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하고 너무 큰 저항이 부닥치면서 예. 사실상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중국 경제는 못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부동산하고 예. 지방정부 이해관계자하고 예. 그리고 그거예요. 국유기업이에요. 예. 이 3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중국 사회 발전이 하나의 저항 세력으로서 예. 지금 중국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발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진핑이 10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 못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헝다그룹을 그러면 오늘 사실은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오커스도 좀 얘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좀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하고 헝다그룹 사태를 그러면 이게 중국 경제에 지금 뇌관이 될 거라고 지금 안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중국 정부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아까 말했죠. 톱10 기업들 중에 적어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예. 빅규모도 비슷해요. 다 1조 위안 넘어갑니다. 다. 예. 음형 채무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예. 자, 똑같은 문제 있다 보니 게 아마 더 리저너블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앞으로 사태를 보려면 입에 지금 올라가냐. 예. 지금 올라가다가 멈춰선 공정들이 예. 그걸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냐. 예. 지금 좀 풀자는 대출 이제 해라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해 또. 예. 대출 쉽게 해줘. 지금 예. 또 이렇게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걸 예. 봐야 돼.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헝다그룹 얘기 거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저희가 또 안 네. 교수님 또 모시고 2탄으로 이번엔 네. 전력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 잠깐 이 청취자들 궁금증 유발하기 위해서 전력난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알기로는 석탄 수입가 올라서 네. 하고 뭐 이런 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 비밀이 좀 숨어 있습니까? 아마 일반 다른 분들 말하는 거하고 좀 얘기 달라질 거예요. 네. 한 30초 정도만 40초 정도만 간단하게 좀 그 맛보기를 좀 보여준다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있다.
미국이? 예, 거기도 또 전력난에도 미국이 있어요? 아, 당연한 거죠. 예, 예. 또 세 가지 그리고 중에 나머지 두 가지. 그리고 또 우리 친환경 규제라고 하잖아요. ESG 규제고 맞춰야 예, 되는 거 있고 또 공급 측 계획을 해서 아까 산업 구조 조정하다가 예. 이게 지금 수요를 못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중국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이건 글로벌 예. 문제잖아요. 한국도 예, 그렇고 예. 미국도 문제도. 아하. 예. 그런 문제 다 엮여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 잠깐만 힌트를 주면 그거 궁금해지네. 궁금하죠? 예. 예. 다음에 같이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러면은 한 번 더 그 2탄 네. 2부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